검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흰 선과 노란빛, 그리고 세 손가락 모양의 그림이 있다. 그 위로 노란빛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제목, 또 다른 질문들, 미얀마에서 로힝야까지. 네 사람이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앉아있다. 가운데 자막이 뜬다. 이유경 기자는 2013년부터 아시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불리는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 오랜 시간 취재해왔다. 타이니 라이트 팀은 미얀마와 로힝야에 대해 마음을 다해 살펴온 이의 섬세한 시선을 빌려 함께 감지해야 할 중요한 신호들을 탐지하고자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는 이 대화가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전달받는 일방적인 소식이 아닌 듣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리와 파동을 전할 수 있는 편지가 되기를 시도한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다른 의견들이 상충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터뷰란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듣는다는 행위는 어떤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대화는 미얀마 시위의 미약한 목소리들 속에서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찾으며 이것이 어떻게 현재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닿고자 하는 기록이다. 왼쪽부터 연노란색 니트에 단발머리를 묶은 호로, 긴 머리에 노란 헤어밴드와 회색 상의의 이유경 기자님, 앞머리가 있고 카키색 조끼를 입은 솔비, 짧은 머리에 자주색 목폴라를 입은 무밍. 에피소드 1. 자원 침탈과 군부 정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좁고 누차단 표현은 하기 싫고 어쨌든 좁고 막 좀 옹기종기한 공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로힝야 그 사람들 상황에 대해서 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좀 놀라운 것도 있었고 저희 무관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원이 많은 나라인 것을 좀 놓치고 있었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방글라데시 캠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래서 그 미얀마의 그런 자원이나 그곳의 어떤 그런 침탈의 자원으로 인한 침탈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원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 자원 부분은 그러니까 미얀마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그 라카인주 같은 경우 이게 서부주예요. 웨스턴 그 스테이트인데 거기가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국경 맞대고 있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일, 그다음에 가스. 그래서 거기 이제 가스관 연결하는 그 사업을 중국도 개입을 하고 인도도 개입하고 한국도 포스코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웨스턴 스테이트 라카잉은 그런 이제 가스가 많다고 알고 있고 오일, 가스, 그다음에 자원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미얀마에서 특히 또 북부에 카친주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소수민족이에요. 카친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돌이 많아요. 그 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돌이 아니라 그 값진 돌, 옥, 그다음에 뭐 이제 특히 이제 보석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잼, 뭐 그런 스톤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거를 목표로 이제 여러 이제 비즈니스가 자행이 되고 그 이슈는 또 조금 다른 이슈인데 값진 돌을 캐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빅 비즈니스 그런 기업들이 그 현지인들의 삶에 아랑곳 없이 뭐 환경 파괴 이슈도 있겠죠. 그리고 현지인들의 이제 로컬 이코노미의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거기서도 북부 카친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힝야 이슈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또 다른 이슈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그 카친주에 파칸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파칸. 그 옥광산지대 파칸 거기가 1994년에 이 카친주의 반군이 있어요. 카친족 반군.
카친 독립군이에요. KIA, 카친 인디펜던스 아미인데 이 카친족 반군과 그다음에 미얀마 정부군이 휴전을 94년에 맺으면서 그때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휴전 상태였어요. 자,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이 파칸이 원래는 카친족 반군이 컨트롤하던 영토였는데 휴전을 하면서 이게 정부군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딜이에요. 휴전의 딜. 미얀마에서 소수민족 반군과 그 정부군이 휴전할 때는 항상 딜이 있어요. 근데 그 딜에는 꼭 비즈니스 관계가 좀 오고 가기도 하고 영토, 이 땅 이제 오케이 당신이 컨트롤해라. 여기는 우리가 막 이런 식의 좀 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파칸이라는 자원의 보고 옥광산 지대 그 땅이 카친 반군 컨트롤에서 미얀마 정부군 컨트롤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 반군이 컨트롤할 때는 거기 파칸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그 옥, 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다지 캐듯이 이걸 하나 캐서 좀 뭐 자기 포춘을 이제 막 살려고 이제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 돌을 캐서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커뮤니티의 그런 이제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게 정부군 손에 넘어가면서 이게 비즈니스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값지다는 거를 일단 아니까 막 중국계 기업도와 그 다음에 와족이라고 있어요. 와족. 이 미얀마의 종족이 워낙 많아서 저기 근데 와족이 거기도 휴전 그룹이에요. 휴전 무장단체인데 거기에서도 자기 와족이 소유한 비즈니스 기업들이 그 파칸에 와서 또 이제 이 돌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와서 하면 이게 기업화되죠. 그리고 막 서로 이제 하려고 경쟁하죠.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로컬 주민들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그 돌을 파서 그냥 시장에 내다 팔고 먹고 살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던 그런 경제가 무너지고 그 로컬 커뮤니티를 파괴하면서 비즈니스화된 기업들이 막 도달하는 게 그게 휴전 협상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휴전 협상으로 맺은 딜에 따라 컨트롤하는 사람이 정부군에 넘어가면서 이 정부군이 물론 미얀마 그 정부군도 이 비즈니스의 큰 어떤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 돌을 캐면 어쩌다가 정말 노다지를 하나 캐면 내다 팔아서 갑자기 떼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환상을 가진 그런 이제 미얀마 내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옥광산 파칸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돌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봐요. 돌을 막 파헤쳐서 뭐 하나 찾아야 돼. 그러면은 그걸 하는 거야. exactly.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 중에는 그 락카인주 로힝갸들 사는 거기에 락카인족도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돌을 팔려고 그렇게 이주노에 모여서 그 돌을 파는데 그들이 팔 수 있는 그 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큰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미 좋은 돌 그 비즈니스들이 파간 그 땅에 그 흙에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막 파내니까 폐광석 더미가 그 주변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에 다 깔려서 하루아침에 몇십 명이 죽고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그 기사를 좀 썼어요. 국내 언론에. 그래서 국내 언론 저희 기사에서 한국어로 된 기사에서 파칸 그다음에 카친, 옥광산 이런 거 아마 기사 몇 개 찾아보시면 제가 그렇게 이제 막 그 폐광석 더미에 묻혀서 노동자들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이거를 제가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왜 파칸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네. 그런 이 미얀마에서 자원을 둘러싼 이 문제는 아주 이 어글리한 어떤 이 상황, 이 전개에는 94년도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 파칸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로힝갸들이 거주하는 락카인주에서의 그 가스, 뭐 유전 개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기업들, 중국, 인도, 한국 기업까지 이렇게 거기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예,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락카인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에서 리저널 그 패권들이에요. 패권세니까 서로 경쟁하죠. 그러니까 지역 폴리틱스가 또 여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중국이 더 많이 자원을 가져가 인도로서는 가만히 못 있지.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그러면 그냥 경제적인 어떤 그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이익 관계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 싸움을 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프락시, 그 현지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어떤 정치 그룹이라든가 무장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밀히 지원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모론적인 그런 이제 접근으로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들이 뭐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더라. 근데 그런 무장단체들이 인도 사업에 대해서 해방을 자꾸 놓는다.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락시, 그러니까 지역의 패권 거대 국가들, 인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개입하면서 이 자원들을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의 뭐 민생이나 뭐 경제나 뭐 이런 거 파괴되는 건 아랑곳 없이 그렇게 덤벼들고 이게 또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프락시라는 어떤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은밀하게 이제 상대 진영을 방해하는 이런 식의 상황도 펼쳐지고 그래서 이 자원이 많은 나라에 분쟁이 많은 게 그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자치하느라고 그냥 가서 이제 그러니까 캐가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현지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구워 삶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갈등 현지의 그 세력들이 그런 분쟁이 생기죠. 그들 간에. 그래서 미얀마가 그런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컬스라고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 이런 주변국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착취하면서 개입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장단체와 정부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걸 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현지 경제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는 아랑곳 없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 두 상황이 조금 주요한 어떤 이그젬플인 것 같아요.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의 독재, 폭력 탄압이 당연히 그게 이제 제일 그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민주주의와 뭐 그런 얘기와 동시에 사실 굉장히 자본의 논리 그러면서 정치가 없고 제가 느끼기에 사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돈이 안 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더 매몰차게 보지 않게 되는 그쵸. 그런 그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의 어프로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국 기업의 공장이 불탔다. 이것만 걱정하는 그런 성명 내고 최근의 상황에서 그렇게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죠. 중국뿐이 아니라 여러 그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 그런데 중국이 그런 게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틀을 이해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군정이잖아요. 62년 내윈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2010년, 11년까지 군사 독재 정부가 미얀마를 말하자면 쥐락펴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군정, 군사력과 그다음에 정치 권력 이거를 다 한꺼번에 같이 갖춘 그 어떤 인스티튜트가 이거를 이 나라를 이제 구워 삶았어요. 근데 거기에 경제력까지 미얀마 군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 파워가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 경제적 이익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미얀마 군부 이게 너무 위험한 게요. 미얀마 군부는 정치력, 정치적 파워, 군사적 파워, 그다음에 경제적 파워까지 가진 집단이에요. 민생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 뭐 식량 문제까지 겪을 만큼 그런 상황에는 아랑곳 없이 이 스몰 그 굉장히 잔혹한 이 엘리트 집단들이 정치, 경제, 군사를 다 쥐락펴락하면서 수십 년을 이어왔으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원을 착취하려니까 현지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근하겠습니까? 당연히 군사정부를 통해 접근하죠.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이 미얀마 군부 그 독재 정권 시대 군사 독재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한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그 공부하고 완전히 너무 프렌들리하게 친구하기가 조금 힘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이제 위선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근데 인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별로 그거에 don't care.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등 돌릴 때 등을 안 돌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중국이 이 미얀마 군부를 적극 지원한다라는 개념보다 다른 나라들은 다 등 돌리는데 그냥 중국은 그냥 as usual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솎아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이 거대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인구 대국의 뭐 굉장한 패권 파워잖아요. 중국도 그 세력 하나가 지금 미얀마 군정 옆에 붙어서 이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중국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였죠. 그리고 지금도 뭐 그렇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까지는 인도가 그래도 좀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그들 인도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케어하는 게 있었는데 90년대부터 인도가 상하이 보안이 우리 꼭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중국이 다 가져가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동방 정책으로 번역이 되는 인도의 어떤 그 대외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들도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국에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뭐 인권이고 민주주의 동케하고 그냥 막 가져가니까 가만히 냅뒀다가는 우리도 인도도 우리 나름 형님 국가인데 이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보면 두 나라 굉장히 저기잖아요. 아시아의 그 강대국 패권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90년대부터 적극 개입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지역이 서로 이제 미얀마 가지고 자원 많겠다. 그리고 군부 독재니까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거 제로죠. 그리고 이제 군정만 잘 구워 삶아서 이제 그때가 파트너십 유지하면 현지 경제 자기들도 해외 이제 자국 기업들도 적극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게 발담그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바로 이 정말 그 살상을 서슴지 않는 이 세력과 손이 잡아야 돼. 근데 잡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의 이익이 인간의 뭐 인권이든 인간의 어떤 목숨이든 어떤 이런 거에 생명의 가치든 이런 거에 훨씬 더 우선하는 그런 접근들을 이제 그런 팔러시들이 이제 막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도 그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거기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시민사회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미얀마 군정이 너무나 잔혹하게 지금 시민들을 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할 가치도 없이 빨리 끊어라. 빨리 끊어라. 근데 복잡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투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인프라 다 뭐 셋업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수고하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예. 근데 빨리 끊었어야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예. 기획 제작 타이니라이트 출연 이유경, 무밍, 전솔비, 오로민경 촬영 오로민경, 이현주, 임가영 타이틀 제작 오로민경 편집 임가영 지원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